수다스토리의 수다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2탄입니다. 1탄에서는 마을버스, 버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과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자세하고 좀 요약적으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을버스를 취업을 해야 되면,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일종 대형면허증과 버스 운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적성검사라고 있어요. 적성검사.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버스라는 게 이제 뭐 사람, 생명 이런 거를 이제 수송하는 입장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태워다 주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내리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향은 어떤지, 운전 습관은 어떤지,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적성검사는 등급으로 나눠져요. 1등급부터 뭐 5등급인가 6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하시려면 3등급 안에는 좀 드셔야지만 좋은 겁니다. 예. 이걸 잘 보기 위해서는 솔직해지셔야 돼요. 예를 간혹가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당신은 여태까지 평생 신호위반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없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없다. 근데 그거를 정말로 안 하셨던 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 마인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사람이 정확성 있고 이런 사람도 좀 피곤하잖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요. 한 적 있다. 그런 유형으로 이 사람의 석연과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솔직하게 좀 하시고, 또 너무 솔직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매일마다 중앙선침범을 한다. 맞다? 아니잖아요. 매번 운전할 때마다 나는 중앙선침범을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 내가 설상 중앙선침범을 매일 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건 센스 발휘. 이 사람은 센스거든요. 그 센스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이제 다 보고 이제 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마을버스, 이제 서울시 마을버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까지. 인근 뭐 구리, 남양주, 여기까지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마을버스 근무 여건을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는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2개조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전 근무, 오후 근무가 있습니다. 오전 근무는 뭐 보통 마을버스가 한 5시 한 30분부터가 첫 차일 거예요, 아마. 보통 시내버스 말고 마을버스는요, 거기부터 해서 이제 밤 뭐 한 10시 반, 11시가 막차인 걸로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시간 짜여집니다, 마을버스는요. 오전조는 그때 나와서 한 1시나 2시에 끝나요. 그리고 오후조는 뭐 1시부터 시작해서 뭐 11시에 끝나는 그런 2개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만근제도입니다. 이제 이 운수업은 만근제도라고 그래서요. 특히 이거 버스 업계는 내가 한 달에 26일이면 26일, 28일이면 28일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지만 만근 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마을버스는 거의 적어요. 수당이라는 게 거의 적습니다. 만약에 수당이 만근을 못 채울 경우는 급여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마을버스 취업을 하면 이제 보통 주말에는 거의 못 쉰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돌아가면서 쉬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경력순으로 짬밥순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가셔가지고 보통 26일 만근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겠죠. 일주일에 내가 이제 쉬고 싶을 때 쉬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생긴 게, 그러면 교대는 이제 오전조는 어떻게 뭐 돌아가고, 그건 주 단위로 끊으니까 이제 바뀌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를 시작을 하면, 제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요, 사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고를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항상 또 이게 안전사고라고 이제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객이 앉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면 내가 운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고 나면 이 버스를 급브레이크 잡으면요. 버스는 꽂혀요. 콱! 제가 말씀드렸죠. 에어 방식이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꽂히면 사람들이 요즘 다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죠.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냥 꽂히면 이게 그냥 쓰러져요. 그럼 다치면 안전사고 나요. 그러면 이게 경찰서에 접부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 운전 경력증명서에 이게 등재가 되면 저한테 내 자신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 달릴 필요도 없어요. 마을버스 뭐 그리고 방어운전 꼭 좀 잘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면허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버스를 지금 할 거면 뭐 음주운전이 있다든가 뭐 과태료가 굉장히 많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를 툭 하면 내가 경찰서에 접부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메이저급 제가 뭐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업체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남들보다 좀 적어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 관리를 첫 번째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이 지금 뭐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시려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승용차권에서 사고 나시면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인사사고는 웬만하면 내지 마세요. 인사사고 특히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마을버스 지금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마을버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거기 인맥들이 이제 생기죠, 주변에. 근데 이분들 얘기도 습득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뭘 정해야 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이 있는데, 이 산맥을 어떤 걸 먼저 갈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을버스를 보통 한 1년, 2년 하시다가, 1차 목표가 서울 시내버스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 또 않아요. 꼭 2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좀 이제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를 꼭 무조건 마을버스를 2년을 해서 그런 거 가는 것보다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후속편에는 그냥 굳이 너무 마을버스에 오래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버스에는 내가 경력과 버스 감각만 좀 알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또 사람을 또 승객을 태우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집중하셔야 되고 그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마을버스를 좀 하시면서 좀 이렇게 습득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로를 좀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난 시내버스로 갈 거다. 아니면 나는 고속버스로 가고 싶다. 근데 몰라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성향이 어떤지. 내가 뭐에 더 잘 맞고, 내가 어떤 운전과 어떤 근무 패턴도 잘 맞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왜? 아직까지 마을버스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외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잔다. 그리고 나는 잠이 잘 없다. 요 세 가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속버스로 성향이 좀 좋아요. 근데 난 잠이 많아. 그리고 나는 되게 예민해서 다른 데 가서 집 아니면 잠을 잘 못 자. 응? 그런 분들. 그리고, 좀, 뭐, 말씀드린 예민한 분, 이런 분들은 약간 시내버스 쪽이 괜찮아요. 근데 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가 이제 공항버스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 석양을 좀 잘 생각해서 진로를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진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버스를 좀 하셨잖아요. 좀 하신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하나의 팁만 좀 드릴게요. 마을버스를 꾸준하게 2년을 해서, 이제 시내버스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시내버스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급여도 좀 받아야 되고 몸은 좀 힘들지만 빨리 서울버스를 가고 싶다는 분들은 마을버스에서 한 6개월 정도 하시고 경기도 시내버스로 가셨다가 서울버스로 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마을버스를 3개월 하고요. 저는 관광버스, 전세버스로 갔다가 전세버스 잠깐 갔다가 저는 경기도 시내버스로 가서 서울버스로 갔습니다. 요게 1년 걸렸어요, 저는. 딱 1년 1년 6개월 걸렸네요. 요렇게. 그러면 저는 마을버스 2년 해서 가는 거랑, 저는 1년 6개월 만에 서울 시내버스 간 거랑,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저는 제가 더 이득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1년 6개월 좀 안 됐나? 1년 좀 얼마 만에 전 공항버스도 바로 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오늘은 중요한 거는 마을버스를 하실 때 면허증 관리 좀 잘 하시고, 무조건 사고 안 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인드, 스트레스 웬만하면 받지 마시고, 안 받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안 받게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만, 이게 좀 지루하니까, 마을버스를 했던 거, 이제 하면서, 이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좀 두드려라. 좀 두드리면 좋다. 이렇게 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석양이 어떤 거에 따라서 진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고속버스를 가는 게 빠를 것이며, 어떤 곳으로 가야지만 시내버스가 빠른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편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공항버스, 이 버스들마다 연봉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셔서 버스를 하실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면허증 관리 잘하고, 사고 안 나고, 음주하지 마시고.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이게 세 개가 교통법규 툭하면 위반하고, 그런 분들 운전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마인드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면허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네, 마을버스 혹시라도 정말 버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정말 너무 소극적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운전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할 자신 있는데, 소극적인 분들은, 내가 했다가 괜히, 하면 제가, 또 컨설팅을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는 돈을 받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버스가 정말, 취업하고 싶은데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버스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해서, 이제 오늘은 요렇게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영상을 좀 조금씩 자주 올려야지만,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이 버스 업계들의 연봉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등정을 할 수 있는지, 이 각 산마다 빨리 등정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예. 백두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한라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지리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다 길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죠? 좀, 요약해서,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 영상을 자주 좀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영상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곧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스 취업계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수다 스토리의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